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 시작한 적폐 수사, 이제 모든 의혹의 최정점인 이명박, 박근혜의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들으신 것처럼 오늘 출국 전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일단 두 분 총평을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다 보니까요. 손바닥이 해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국기 문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그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국정농단의 씨앗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정적인 대응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일부의 일탈,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이고 자신이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그 사회 여론 주도층, 지식인, 보수층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치인들이 이제 이슈를 관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유형은 이슈를 가운데로 이렇게 가르고 가는 유형. YS, 박근혜, 노무현 이런 분들은 막 흩어져 있는 이슈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막 맥혀 있는 걸 뚫는 그런 이슈 관리형인데 예. MB는 좀 그게 좀 달리 반대쪽이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대세를 반영하는 이런 식인데 지금 MB는 아마 제가 볼 때 그 기자들이 안 나왔으면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저기 출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본인이 입장을 표명을 했을 건데 쭉 들어보셨듯이 예. 상식적인 것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마 이번 얘기를 하기 전에 상당히 여러 여론을 수렴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은 뭔가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현 정부의 소위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인이 반영한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정도 상식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밝힌 만큼 그 메시지가 주목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계획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외교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출국 전 메시지 내용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두 분 모두 이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발언이 앞으로 정치권이라든지 검찰의 수사에 미칠 파장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내놓은 입장과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야당도 지금까지 적폐청산의 노력들을 갖다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것을 대응해 왔는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검찰의 수사에도 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강하게 그 지금의 어떤 그 적폐청산의 시도들을 갖다가 정치 보복, 즉 전면적인 이제 정치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 이렇게 정치 공방은 더 뜨거워질 거고요. 예. 이제 검찰은 좀 더 이제 날카롭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뭐 맨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전직 대통령을 이제 조사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연말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보기관을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지금 정부가 대한다고 그랬는데 본인과 그 과거 지난 10년 동안 정보기관을 불공정하고 무차별적으로 정치에 개입시키고 후퇴와 파괴를 시켰어요. 그럼 군 심리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북한의 뭐 해킹을 막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주요 군사 기밀들은 다 해킹으로 빠져나가고 국내의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보를 위기로 만든 이런 이게 이제 지금 대북 심리전단의 본질인데 이런 본질은 다 벗어두고 지금의 적폐청산 시도를 갖다가 국론 분열과 안보 위기와 연관시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역시 이 메시지가 미칠 파장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칼자루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아마 문재인 정부가 그 칼을 끝까지 휘두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세요. 그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게 과연 정말로 그 어디까지 정말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볼 것인가? 지금 이제 아까 이동관 수석도 얘기했지만 일부 일탈적인 어떤 그 국내 정치인과 국내 연예인에 대한 대응을 그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가? 예컨대 뭐 천안함 괴담이라든가 광우병 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마치 그 어떤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이미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이제 대통령이 어떤 법적으로 소환되는 것들을 보면 상당한 혐의가 있지 않으면 힘든데 이 경우는 저는 거의 벌써 그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다음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우세에 있으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글쎄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이미 여론은 돌아섰어요. 야, 이거 적폐청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이번에 정기국회에 법안들이 다 통과돼야 돼요. 예산안들이 통과돼야 돼요. 과연 이런 것들을 안 하고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도 과연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글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슈 관리형으로 놓고 볼 때 가운데 타고 가는 형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 속도 조절로 부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검찰 수사권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환 시기만 남겨두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수사의 중심으로 서는 이유 중에는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다스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이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심리전단 인원을 갖다가 증언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청와대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79명의 추가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호남 출신은 안 된다든지 자신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여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어떤 그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층을 갖다가 선별하도록 한 것들 이런 즉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그 인원에 대한 인원과 내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의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심리전단의 행동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한 행동이 아까도 나왔지만 이미 법정에서 이미 불법으로 군의 정치적인 개입으로 그리고 선거 개입으로 이렇게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이 곧 불법이었고 불법적인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밝혀진 이상 실질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내에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연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정권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과정에 우리가 모두 다 그 깨우치지 못하면서 쏠려가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기자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수사 중인 내용을 밖으로 유출하는 거는 안 돼요. 그 나왔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수사 중인 유출이 내용들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말인 양 믿어서 얼마나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례 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 비리 관련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신문 모두가 다 거짓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컨대 김관진 장관이 그 양반이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 출신이 호남 출신은 뽑지 말라 그랬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마치 기정사실화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논두렁식의 사건처럼 그것으로서 그냥 대중적인 것도 분론을 확 일으켜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또 유죄를 여론 재판을 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소위 우리가 지식인이라는 학자나 정치인이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해지면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해야 되는지 구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너무너무 자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예. 일단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임관빈 실장이 구속이 되면서 사실 그런 대통령이 최정점에서 이제 지시를 했고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에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나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검찰에서 지금 내놓는 얘기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이 검찰이 내놓는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에서 뻔히 국정원과 기무사 이런 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걸 봤는데 국민들이 다 봤는데 개입한 적 없다라고 검찰이 그동안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걸 갖다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이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왜곡됐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왜곡된 거를 바로잡는 게 적폐청산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구속되신 분들, 예를 들어 전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1억 원씩 상납했다. 그다음에 김관진 장관이 이런 그 사이버 심리전단에 대한 인원 보고를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인원을 갖다 확충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은 네.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 비판적인 뭐 지식인이나 기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에서 일하시던 분들,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지금의 상황이고 이런 일을 만든 것은 언론이나 현 정부가 아니라 바로 그 대통령 최고의 권자에서 최고의 결정권자로서 불법적인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이런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예. 이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별개로 최근에 구속위기에 내몰린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강압 수사 논란과 함께 지금 하명 수사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미 검찰은 저는 현 정부로부터 일정한 부분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은 이제 현 정부의 출범의 처음 기치였던 검찰 개혁, 소위 말하면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내지는 여러 가지 영장의 그 청구 요건들을 강화하는 것 등등을 고려해서 현 정부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하명 수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정한 부분 상당히 그 기초 요건만 갖추면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하고 했지만 이 와중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들 지금 아시지만 검찰 한 분,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기업인 한 분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을 과연 검찰이 아무리 그 심장이 없는 그야말로 칼잡이라 할지라도 이것의 문제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 오가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다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나중에 5년 후에 오히려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챙기기 시작하다든가 본인들이 어떤 그 수사의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그리고 적폐 수사와 관련된 얘기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